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를 맡은 박영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조금 주춤해서 이번 주 강의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또 실기 수업하면 대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1학기 때처럼 좀 이렇게 수칙을 좀 지키면서 마스크도 좀 착용을 잘 하시고, 그래서 이게 혹시 모를 감염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1학기 수업처럼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그리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2주차로 해서 발성에 대한 개요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발성하면은 우리가 노래하거나 아니면 노래할 때도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거나 아니면 그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울림판이 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도 또 노래를 하고, 또 이제 그 발성하면은 또 우리가 연극 배우들이 또 연극 무대에서 소리를 낼 때 그걸 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음성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실용음악에서 아니면 또 연극 무대에서 또 뮤지컬 무대에서 이렇게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 뮤지컬 발성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제가 이제 1주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대 발성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성에 대한 이 역사의 흐름을 좀 이렇게 짚어보고 또 실기 수업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학기 때 또 들은 친구들도 또 같이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주 얘기를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좀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과목에 있어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의 이 수업을 듣는 그 학우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아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뮤지컬 쪽에서는 뮤지컬 발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뮤지컬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기가 있어야 되고요. 연기가 아주 준비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연기가 기초적인 우리들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스타니슬라브스키 배우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우들이 가져야 될 소양 중에 하나가 이런 배우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연기 플러스 그 다음에 노래죠. 노래, 우리가 이제 노래가 이제 발성을 통해서 호흡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지만 여기에 연기가 결합이 돼서 노래 연기도 필요한 것이죠. 이게 그냥 목석처럼 서서 입만 벌려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은 이제 과거 시대 것이고, 요즘에는 더 버라이어티한 엔터테인먼트 배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 연기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무용까지 또 이렇게 겸비를 해야지 요즘 시대에 부응하는 배우의 모습입니다. 어떤 뮤지컬 배우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연극 배우가 됐든 또 실용음악을 하는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 모습에 가지고 있는 가수가 되든 이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요즘에 훌륭한 배우의 모습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뮤지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퍼포먼스, 노래 부르면서 연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이제 뮤지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에 배우들도 이런
이 연기적인 모습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도 이런 모습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발성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서양과 동양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동양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조창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성 소리 연습을 위해서 그뭐 판소리 같은 경우는 뭐 폭포수에서 폭포수를 뚫는 그런 발성을 해서 뭐 목에 피가 나게끔 하고 그 피가 나오는 것들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발성을 습득하게 되고 유명한 명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명창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인터뷰를 한다든가 개인적인 대사 톤을 말하는 톤을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목이 많이 쉬어 있는 상황. 그래서 성대가 약간 결절이 있게 되고 그 결절을 뛰어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이제 명창이 되시는데 이제 고음을 낼 때는 또 소리들이 좀 쉰 소리들이 좀 감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고음을 낼 때는 아주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저음 부분에서 이 후두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그런 그 낮은 음에서는 이게 목이 쉰 소리들이 많이 함께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발성은 사실 그 서양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뮤지컬이라는 작품들이 이제 사실 미국에서 건너왔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것이 19세기 때, 20세기 때 함께 했지만 그 전에 사실 발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 발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에서 보면 과거에 뭐 동굴에서 뭐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 제사의 그 주역인 무당이라고 얘기하죠.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동굴 안에서 이제 많은 부족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무당이 먼저 선창을 하게 되면 부족들도 이제 같이 제창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성의 기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발성이라는 것들이 그때 이제 문헌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사실 문헌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3000년 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것들이 이제 많은 연극들이 수많은 제전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있을 때 같이 그 경연대회도 벌려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고대 그리스 힐랍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시대 때 연극이 성행을 했습니다. 연극하면은 많은 극들이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비극으로 끝나고 그랬었는데 그 연극에서는 또 음악이 빠질 수 없었죠. 그래서 음악들이 함께 그 배경으로 연극할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되는데 그 배경음악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음률을 집어넣게 되고 지금같이 그 배경음악이 흐를 때 대사를 하는 것들을 레시타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뮤지컬의 태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에서 이제 같이 레시타티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뮤지컬의 태동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대가 올려졌던 공연이 올려졌던 그 무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객석이 또 반원형입니다. 둥그런 원에 반을 뚝 자르게 되면 반원형인데 그 반원형을 계단식으로 만들게 돼서 이 발성의 소리의 전달이 잘 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반원형으로 모습을 만들고 무대에는 이제 벽을 높은 3층, 4층 높이로 일자로 만들게 되면서 이 배우가
일자 앞에 그 직선으로 되어 있는 벽 앞에서 무대를 만들게 되면서 그 무대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무대 저 끝에 객석 뒤 제일 5층, 6층, 7층 높은 먼 거리에서도 많이 소리가 잘 전달되고 그랬었죠. 그럼 많은 그 관객들이 배우들이 저 밑에서 하는 그렇죠? 5층이나 6층 높이의 밑에서 보면 이제 위에서 보면 밑이 되겠죠. 거기에서 공연하는 소리들, 대사하는 소리들, 노래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발성의 중요성이 함께 하게 되고 소리의 전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반원형에는 전부 다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뭐 계곡의 협곡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극장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의 모습들을 과거의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우리 배우들의 모습들이 이제 발성이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의 전달을 이제 좋게 하는 객석들이 있었고 이 무대에서는 이 배우들이 이제 그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지 않고 한 4-5명, 적게는 한 2-3명 정도가 무대에 출연을 하면서 훈련되어 있는 배우들이 이제 마스크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배역을 했었죠. 그래서 배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마스크라고 해도 그 가면이라고 합니다. 그 가면을 쓰고 자기가 맡은 두세 배역들을 하면서 서로 배역에 맞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낼 때 그 가면을 쓰게 되면 얼굴에 공간이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볼륨을 조절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의 안에 비춰지는 얼굴과 가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그 공간 속에 바로 울림을 통해서 귀로 통해서 이제 볼륨을 조절했었죠. 그래서 마구 소리만 크게 내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성의 또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시작되는 것들이 극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약어로 말씀을 드리면 뭐 뮤지컬 시어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뮤지컬 플레이어 뭐 뮤지컬 리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런 얘기에서 주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발성이 필요한 얘기는 무엇이 왜 발성이 필요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그리스에서 반원형으로 만들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저 멀리 소리가 전달되는 거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대에서 얘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소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발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의 전달에 의해서 필요했던 것이 발성이고 그 다음에 관객들과의 소통이죠. 절대적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발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전달을 필요했던 반원형 모습과 무대에서 배우가 소리를 낼 때, 노래를 할 때 이 발성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죠. 자, 그래서 발성에 이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발성의 장점은 뭐 우리가 보면 소리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성을 해야지만 소리를 크게 만들죠. 자, 소리를 크게 만들거나 소리를 작게 만들었을 때도 발성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죠? 발성은 바로 감정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발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성들이 필요한 그리고 또 장점이 바로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소리를 크게 만들어 준다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한다든가 무대에서 이제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 운동장에서 소리를 낼 때 아주 응원을 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하다 보면
목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게 나 혼자 노래를 불러 흥얼대면은 사실 발성이 많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리를 전달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흥분을 하게 되면 목이 상하게 되죠. 특히 이 목이 쉬는 것은 성대가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대 부분의 근육들이 소리를 갑자기 세게 낸다가 하다 보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통해서 소리를 세게 내는데 이 목을 작은 목으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그 성대가 붓게 되고 붓게 된 것이 충혈이 돼서 결국에는 거기에 점막이 생기게 되고 이제 충혈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 몸 인체에서는 그걸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액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점막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상처와 싸우게 되면 병균과 싸우게 되면 그것이 가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에 가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 목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무리하게 목을 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이 쉬었는데 가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목이 닳는다 뭐 이런 징조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성을 연습을 잘하게 되면 바로 이 성대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대를 쉬게 한다. 목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성대를 쉬게 한다는 게 편안하게 그래서 리퍼자라고 하죠. 이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성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발성들은 목을 쉬게 하고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고 감정을 풍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이 발성이 아까도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모두 고대 히랍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발성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이 발성이 결부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고 새로운 말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페라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페라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오페라가 올려지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생기게 되고 그 관객들을 다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큰 훌륭한 발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페라 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런 작품들이 히랍 작품, 비극이라든가 희극이라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에 수많은 엄청난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이 되면서 올려졌죠. 그렇다면 오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오페라의 역사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오페레타, 오페라 부파, 발라드 오페라, 판토마임, 발레 이런 것들이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고대 그리스부터 잠깐 얘기하면 뮤지컬과 연극 그리고 가면극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고대 그리스 하면 고대 로마라는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의 나라가 나오게 되죠.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말부터 기원 후 초기에 아주 476년도 전까지는 기원 후 476년도 전까지는 그 전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 제패를 했었죠. 그래서 다 식민지화했고 다 나라를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던 팍스 로마나 시대 때 평화의 시대가 한 200년 가까운 시대가 있어서 결국에 안타까운 로마의 제국의 멸망의 시대가 오긴 왔는데요. 아무튼 그 시대 때 함께 있었던 문화들을 함께 보게 되면 고대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스. 이 로마 제국은 한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지 않습니다.
알살하지 않고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거기에 수장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라가 그 정복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게 한 것이죠. 자, 고대 로마의 제국이 그리스를 정복했을 때 역시나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거기에서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좋은 문화들은 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그 자기 로마 제국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문화를 또 변형을 시켜서 나라에 맞게 로마 제국에 맞게 그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한 모습을 보면 그리스의 모습이 연극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연극을 가지고 오면 연극의 그리스의 연극들이 내용상으로 아주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극으로 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비극이 어느 정도 비극이냐면 동생이 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형의 부인을 형수죠.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하게 되고 아니면 그 자기 부하를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죠. 독배를 마시면서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 장중한 비극을 가지고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은 희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비극으로 끝나면 슬픔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남기고 있지만 그 고대 로마는 사실 정복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죠.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왔는데 집에까지 와서 그 연극을 보면서 비극을 보면 슬픔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희극으로 그걸 변화를 시켜서 희극으로 만들어서 그 코미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풍자하면서 그 기쁨을 웃음을 함께 만들어서 그 전쟁의 향수를 달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향수를 달래게 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발성적인 것뿐만 그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발성을 통해서 또 음악도 역시 전쟁의 역사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음악들을 만들어서 나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북소리 이런 것들을 다 답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에 보면 음악적인 건 뮤즈의 여신들이 9 여신들이 있으면서 하프라든가 나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악기들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쟁에서 막 북을 쓰고 나팔을 쓰고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병사들이 사기를 돋궈줬었던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변화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 고대 로마의 제국의 모습입니다. 476년도가 소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역시 동로마는 1500년대에 멸망을 했는데요. 소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사실 유럽이 중세 유럽이라는 말을 가지게 되죠. 중세 유럽은 바로 프랑코 왕국이라고 하는 프랑코 왕국의 피핀 대제와 샤를마느 대제가 나오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면서 유럽을 다스리게 되죠. 과거 로마 제국에서 다스렸던 그 지역들을 다스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지금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지역들을 다 유럽들을 다스렸던 샤르마느 대제는 이제 그 카톨릭 문화가 함께 형성돼 있었던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지하게 되면서 사실 샤르마느 대제 이후에 이탈리아의 교황권을 형성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로마를 해서 바티칸, 중부 이탈리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 유럽을 이 로마의 교황권 안에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령이라는 땅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축소는 됐지만 바티칸 시국이라는
6.44 평방미터의 그런 모습이 함께 하는데, 제가 이 그 로마에 있어서 교황권이라든가 중세 유럽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 발성의 변천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을 교황이 함께 하게 되죠. 교황권이 사실상 시작됐던 것은 그 이탈리아의 시작의 모습이 이제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 312년, 16년 그 사이가 되겠는데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황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나라의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중세를 맞이하면서 바로 그 교황권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세 유럽은 사실 종교국이 함께합니다. 종교국이 함께하면서 교회에서 극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그 공연했었던 모습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면이 함께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장유관 교회에서 선극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발성의 변천사가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비극도 아닌 희극도 아닌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주 그 존엄한 얘기들을 함께 극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음악이 함께하면서 이제 종교극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성극을 하면서 또 성가대가 함께하죠. 성가대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깐토리움이라고 하는 중세 한 수도원에서 깐토리움이라고 하는 발성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되죠.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발성 학교가. 그래서 수많은 수사들이, 신부님들이 거기 가서 음악의 소질이, 소리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분들이 수사들이 이제 성가대를 함께하면서 전 이제 유럽의 성가대를 지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이 깐토리움이라는 게 태동이 되면서 발성 연구가 됐었다. 그래서 성가대의 모습이 함께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교황권이 교황권이 언제까지 계속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517년에 바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이 예루살렘을 같이 함께 썼던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이슬람인데 종교가 있었는데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함께 쓰게 되죠. 바로 이 마호메트가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그 기초로 두고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같이 같은 지역을 그 종교의 메카로 함께 사용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이슬람 성전이 있는 것,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슬람이 정복을 하게 되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본인들의 성전.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성지를 순례를 못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의 메카를 탈환 이슬람을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기 위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1517년에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8차까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유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황권이 약화된 것이죠. 이게 계속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 파병을 했지만 결국에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약화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인들, 길드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을에 십자군이
파병을 위해서 육로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멀리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탈리아 반도를 지나가게 되죠. 그 중에 또 한 마을이 피렌체 마을, 플로렌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잠깐 그 정비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온 물건들이 다 이제 낡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피렌체에서 다시 가죽 안장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새로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정비를 한 곳이 그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바로 피렌체였던 것이죠. 그 피렌체의 모습이 바로 그 16세기에 바로 르네상스를 태동시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동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부를 돈을 많이 축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가문이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 가문 중에 가장 큰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뭐 메디치 가문 하면은 저게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뭐 메디컬 센터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바로 함께 했었던 모습이죠. 바로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이 보이스카우트가 사실 메디치 가문의 후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신을, 과거의 자기 조상들의 정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후세들이 만드는 것이죠. 메디칼 산테도 메디치 가문.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은 그 의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마키아벨리, 수많은 사람들, 뭐 발음이 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다 후원을 했죠. 그래서 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특징이 미켈란젤로는 뭐 로마의 피렌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엄청난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 하나죠. 라파엘로도 역시 수많은 작품들, 아테네 학당이라든가 이런 그 벽화를 그리게 되면서 프레스코 벽화, 그 미켈란젤로는 천정화, 천지창조, 이런 그 다윗상,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3대 거장이긴 하는데 뭐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 프랑스에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수많은 작품들을 그 후원을 했었던 바로 가문의 모습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디치 가문을 계속 얘기했냐면요, 메디치 가문이 사실 큰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 피로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이 막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음악의 시작의 발성의 시작의 모습들은 기원 후 약 1000년대, 지금 16세기 얘기를 하는데 1000년대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뭐 기타르, 하프, 여러 가지 뭐 피리, 여러 가지 악기들도 다 그때 전에 이렇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다 만들어졌고요. 1500, 1600년대에서는 바로 이것들이 불려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죠. 물론 뭐 17세기에 피아노의 또 모습이 있었지만, 피아노가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하프시코드라든가 클라비코드가 다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모습이 피로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피로연장에 이제 그 악기가 연주되고 이런 사이에 맞간극이 만들어져요. 음악만 계속 흐르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작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막간극, 만담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하지만은 거기에 작품을 까메레타라고 하는 메디치 가문이 후원을 하고 있는 가문이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고대 그리스의 모습의 다프네라고 하는 그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에우로디체라는 작품을 만들겠죠. 막간극.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막간극에 그것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음률을 집어넣게 되면서 그 음률이 말 레시타티브죠. 그래서 오페라의 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오페라의 태동은 바로 이제 발성의 시작이, 과거의 발성들을 정립을 해서 이제 그때 노래에 불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라는 오페라가 시작되면서 바로 베네치아, 베니스죠. 그다음에 유럽, 파리, 영국까지, 쉽게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오페라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작곡가의 독일 작곡가, 이탈리아 작곡가, 수많은 작곡가에 의해서 오페라가 만들어지면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있어서 그 수상 도시인 베니스, 베네치아에 가시면 수많은 극장들에서 올려지게 되는 모습들도, 수많은 극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광지를 돌면은 간단하게 그냥 수많은 유적지, 이건 2000년 됐어요, 이건 3000년 됐어요, 이런 것들, 이건 1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1000년을 막 뛰어넘는, 2000년을 뛰어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겠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극장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수많은 발성들이 준비가 됐고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페라 발성은 바로 수많은, 그리고 장중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 오페라 발성이 시작되는데, 오페라 발성 중에 이제 발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벨칸토 발성이 있습니다. 벨라, 아주 뷰티풀이라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칸토는 노래하다는 뜻입니다. 송. 그래서 벨칸토는 아름다운 노래의 그 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마스케라 발성이 있습니다. 마스케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크라는 뜻이죠. 벨칸토, 마스케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음악적인 용어들이 전부 다, 음악이 시작이 바로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태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이 용어들이, 음악적인 용어들이 다 이탈리아 말입니다. 그래서 벨칸토다, 마스케라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스케라 발성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발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일단은 그 메디치 가문에 있어서 그 오페라가 시작되면서 이 벨칸토 창법과 마스케라 창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드라마틱 창법, 여러 가지 이런 창법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오페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소리를 많이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성이 전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뭐가 일어났죠?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발성의 변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소리를 막 복식호흡으로 해서 막 온 전심을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장중하고 비극으로 다 끝나요. 오페라는. 그리스 문화의 설화를, 아니면 그리스의 전설을, 그리스의 얘기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썼기 때문에 수많은 작품들이 비극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런 비극들은 또 올려지는 게 2-3시간, 길게는 4시간. 오늘 1막하면 내일 2막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막 하루 걸러서 막 이렇게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는 이 런던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또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그것이 가벼운 리틀 오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막 일을 낮에 열심히 하고 밤에 가서 보는데 막 몇 시간씩 그 공연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1-2시간 정도 이게 짧게 공연이 마무리되는, 이런, 그래서 리틀 오페라, 이것이 바로 대동이 되면서 오페레타라고 하는 모습이 함께하죠. 그래서 오페레타가 시작된 것은 이제 가볍게, 비극이 희극으로 변하죠. 아주 제가 로마 시대 때 잠깐 얘기했듯이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다 변화를 해서 새로운 모습 만들죠. 이제 거지의 오페라,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쓰여지게 되면서 함께 올려집니다. 자, 영국의 그 발성의 태동이 시작됐던 모습들이, 발소 가볍게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스케라,
쪽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벨칸토 것들이 가볍게 호흡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시대 때 런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 부파라고 하는 코믹한 모습이 함께하죠. 그래서 오페라 부파. 부파는 이제 버팔로 건문 내용이랑 함께하게 되는데 이 모자가 그 황소의 뿌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재밌는 코미디언이